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현재 고가 3,145원, 저가 3,089원, 현재가 3,104원인데요. 리플코인 당연하게도 개별적인 이벤트와 함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확실하게 이 3,000원대 라인 부분을 V자 반등으로 올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많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죠. 3,000원을 이제야 다시 진입한 부분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 3,000원대는 이제야 하단 구간을 터치하고 이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우린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매수, 또 어떠한 매도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이제야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현재 이 시점에 우리는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나 변동성이 많고 혼란스러운 시장의 모습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매도와 매수 또 대응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비중 관리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최신 소식과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전달해 드려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정보방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장이 안정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기준 없이 매수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구간에서 또 비중은 어느 정도로 진입해야지만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지 잡아드릴게요. 또한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권이신 분들도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리플코인 어제 날짜 6%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상승력에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들죠. 이렇게 상승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트럼프가 전자기기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주들을 상승하게 만들었고 이 부분에서 코인 시장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과 기관들이죠. 이 고래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들이 투자했던 주식시장 또 코인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본체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연성을 보이고 이런 부분의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 중에 리플은 6%의 상승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XRP 리플코인은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이벤트도 따로 적용되고 있죠. 이 XRP 리플 가격이 하루 거래액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거래액이 증가했다는 거, 이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온다. 이건 어떤 걸 말할까요?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력이 더욱더 커질 수 없는 입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SEC와의 합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직 SEC와 XRP 해소가 안 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해소는 이미 됐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고 이 벌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XRP의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선 SEC와 리플이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 부분은 함께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점을 찾았고 아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16일 날 날짜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리플이 벌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변동은 없죠. 근데 이 리플을 SEC와 벌금 일부를 이 XRP로 납부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순수하게 이 XRP로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미 재무부는 XRP와 비트코인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해 놓겠다. 불법으로 걷어들였던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계속 비축하면서 전략적 자산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게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죠. 근데 이 SEC와의 벌금 부분을 이제는 XRP로 내겠다라고 말한 것은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에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또한 현물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비트코인도 리플도 같이 비축하면서 전략적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XRP와 SEC의 합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첫 번째로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CBDC 리플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달러의 가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가 이 SEC. 이 SEC의 법적 리스크인데요. 이 법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조만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XRP가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수만 가지의 모멘텀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글로벌 9대 은행이 XRP 대량 매입 시 최대 $50를 전망한다. 이 은행들이 XRP를 대량 매입하게 될 시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나왔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하죠. 바로 국제무역 거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 간의 송금 거래가 한마디로 우리 원화에서 일본 엔화로 바꾸면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스위프트의 송금 시스템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XRP로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XRP와 협업해서 진행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글로벌 9대 은행 이 스위프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리플에 의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에 있는 XRP를 이 일본에 있는 XRP로 보내죠. 이걸 만약에 다이렉트로 보낸다면 수수료 적게 들겠죠. 시간 또 적게 들겠죠. 드는 비용과 드는 시간이 절약된다. 당연히 XRP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50가 무슨 말이냐? 아직 $3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50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50는 당연히 목표가입니다. 이 목표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목표가가 왜 설정되었는지 그 부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공급 쇼크는 품절 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 XRP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리플 미 연준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XRP 유동성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10,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패드나우와 이 XRP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이 패드나우의 37개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 27개 기업이 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드나우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미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XRP 코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금융시장에 해당하는 매체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이 XRP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 이거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4년 동안 이 XRP가 1000원대 라인도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SEC였습니다. SEC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같이 비교되었던 이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리플은 이 1000원대 라인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11월 달에 들어와서 이 상승력을 높이면서 올라왔고 재차 조정 구간, 재차 반등력을 지금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의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SEC 위원장을 잘라냈고 이제부터 친암호화폐 정책적 방향성을 움직일 것이다. 나는 가상화폐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가상자산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의 공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치가 올라갔던 만큼 비트코인 1억 원을 돌파했을 때만큼 이더리움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만큼 그 상승력만큼만 올라간 거지 이 XRP의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우리 어떻게 확실한 관세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을 받았던 이 시점에 어떻게 이용하느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천차만별로 틀어질 수 있다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직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오지 않았는데요. 진정한 불장이 왔을 때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장 규모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맞춰서 리플 코인 또한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이제는 상위권 랭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10월 달부터 이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그리고 이자와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수탁 사업, 이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리플 레저는 35만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상위권 도약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RWA 실물 연계 자산과 연동되면서 또 하나 이 부분 자체가 커스터디 사업과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리플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들만 보셔도 이 리플이 왜 10달러를 넘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XRP 코인은 물론 굉장히 하락 압박을 많이 받고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 압박을 받고 내려왔어도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갖고 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은 내려올 때의 이유가 관세 때문이었고 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만 가지고 흘러간다면 이 리플의 현재 수가는 지금 현재 수가가 아니고 이 5,000원대 라인이 맞는 거겠죠. 다만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래들이 그들의 비중을 추구하는 좋은 기회를 잡았고 개인들은 공포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되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우리가 재차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면서 고점 대비 40%나 마이너스가 된 현재 시점은 안정적인 바닥을 딛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단계로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